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불암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지요? 창밖을 보니 떨어지는 낙엽들이 꼭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가지 끝에서 파릇파릇한 꿈을 꾸며 세상을 다 가질 듯 당당했는데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순리대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앉은 이유는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흙먼지 묻히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은퇴라는 큰 고개를 넘으셨거나 혹은 그 고개를 눈앞에 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은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일터에서 물러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 경험상 나이 들어 우리 영혼을 가장 갉아먹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인연입니다. 제가 50살, 60살을 넘기며 뼈저리게 느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좋은 게 미덕이라 생각했지요.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고 싫은 소리 못하고. 하지만 그게 결국 내 마음의 병이 되고 우리 가족의 짐이 되더군요. 우리는 흔히 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합니다. 에이, 그래도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끊어내?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황혼길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을 가려 사귀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는지 말이죠. 그것은 고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내 곁에 100명의 가짜 친구가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오롯이 이해해주는 단 한 권의 책 혹은 고요한 산책길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내 등을 두드리지만 뒤에서는 내 주머니 사정을 살피고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바로 말은 달콤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가 그래도 외롭지는 않구나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타고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릴 뿐이지요.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강박마저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빼고 가식적인 웃음을 빼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같은 사람들을 빼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최불암이가 오늘 참 야박한 소리를 하네 라고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살아오며 흘린 눈물로 쓴 일기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뿐입니다. 자, 이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의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 차갑지만 따뜻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업입니다. 허허,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나치게 달콤한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제가 살아보니 그게 참 무서운 진실이더군요.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평생 몸담았던 일터에서 나오고 명함 한 장 내밀 곳 없어지면 왠지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고 헛헛해지기 마련이지요. 바로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지나치게 지켜 세웁니다. 아니, 형님 같은 분이 물러나시다니 이 나라의 손해입니다. 언니는 여전히 젊고 대단하세요 라며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달콤한 칭찬을 쏟아붓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진 퇴직금이나 내가 평생 쌓아온 인맥 혹은 내가 가진 조그마한 이용가치 때문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기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참된 인연은 굳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그 따뜻함이 전해지지만 목적이 있는 웃음은 차갑습니다. 겉으로는 하하 호호 웃고 있어도 그 눈동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고 주머니 사정을 가늠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이런 미소 짓는 사냥꾼들이 주변에 꼬이기 쉽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먹이 삼아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직에서 올곧게 일하다 은퇴를 했는데 평소 연락도 없던 후배 하나가 매일같이 찾아와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야 한다 하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더랍니다. 외로웠던 지인은 그 후배를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후배라는 사람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벌이다가 일이 틀어지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돈도 잃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향기와 같습니다. 진짜 꽃은 은은한 향을 내뿜지만 가짜 꽃은 사람의 코를 찌르는 진한 인공향을 뿌려댑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는 그 가짜 향기를 구분해내는 힘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진심으로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주는 법이지요. 또한 이런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개 남의 불행을 자신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고 묻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다행이다라며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남의 아픔을 맛있는 반찬거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이들과 차 한잔 마시는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사치고 독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맥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면 꽃이 필 자리가 없듯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면 정작 나를 아껴줄 진실한 인연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말에 취하지 마세요. 그 달콤한 칭찬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라고 묻는 담백한 물음 하나에 마음을 두세요.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작아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입술 끝에서만 맴도는 가벼운 말들은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의 가면놀이에 써버리기엔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듯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단단해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인연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차가운 웃음 뒤에 숨겨진 가시돋친 인연들을 하나 둘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너무 무거웠나요?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기 위한 첫 번째 김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 한 모금 더 죽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의 댐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나기만 하면 옛날의 서운함, 원망, 그리고 지나간 불행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어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이들이지요.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꼬리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높이 날 수도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지라며 낡은 레코드를 돌리듯 똑같은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추억과 미련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를 웃게 하지만 눅눅한 미련과 원망은 우리 영혼을 좀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왠지 모르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뱉는 어두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정서가 있죠. 가슴 속에 응어리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응어리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남에게 옮기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버리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귀가,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왜 남의 낡은 원망을 받아내야 합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딱 한 번뿐이고 그 중에서도 은퇴 후의 시간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같은 시간에 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끙끙 앓아야 할까요? 그래도 옛날 정이 있는데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결국은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슬픔과 원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그들의 곁을 지켜줄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대치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남은 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탄하기보다는 밤하늘에 돋아날 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령을 끌고 오는 사람들과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대신 오늘 내가 만난 들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내일 갈 산책길에 설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인생의 가을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른 장작처럼 타버린 과거의 불씨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은은한 촛불 같은 인연입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사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제 말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차가운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불과 우리 마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노년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숫자로만 따지고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땅 자랑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는 이들이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이사가 됐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붙었네. 이번에 연금이 얼마 나오는데 그걸로 어디 여행을 가네 하며 끊임없이 숫자를 늘어놓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보다 왠지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입맛이 써지지 않던가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은퇴라는 문을 넘어선 뒤에도 여전히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은퇴 전에 직급이나
재산의 크기로 줄을 세우려 드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들러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고 내 자식이 너보다 더 잘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인연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혹은 자괴감이라는 잡초가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노년의 행복은 결코 통장의 숫자나 자식의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평온하게 보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따뜻한 눈빛을 나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매몰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이 가치들을 놓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저러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저울질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거든 그저 허허 웃으며 참 좋겠네 한마디 해주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다시 찻상을 마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는 도둑과 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내실을 기하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저녁 노을이 지면 다 사라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내 방안을 비추는 작은 촛불 하나와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평온함입니다. 나를 숫자로 평가하고 내 인생을 점수 매기려 드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은연중에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남의 잣대에 휘둘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를 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내 부족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 작은 풀꽃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아는 소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숫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삶과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요.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숫자로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들을 멀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참 매정하다 하셨을 테고 또 누군가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며 무릎을 탁 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빈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공부는 홀로서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빠로, 엄마로 혹은 어느 회사의 직함으로 살아왔지요. 늘 곁에 사람이 북적여야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려한 무대 뒤로 내려와 촛불 하나 켜고 앉아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 자리가 텅 비어 무척이나 시리고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지요.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속에 아무런 미움이 없고 오늘 하루 만날 사람 때문에 가슴 조이지 않아도 되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최고의 상팔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버리지 못한 자존심,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독한 인연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다버리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방이 넓어지듯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삶의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 여유로운 공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채워 넣으세요. 못다 읽은 책도 좋고 서툰 솜씨로 그려보는 그림도 좋고 그저 흙냄새 맡으며 걷는 산책길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은 남에게 보이려 피지 않고 그저 피어야 하기에 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숫자로 여러분을 점수 매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한 미소로 답하고 돌아서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착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그 따뜻한 배려를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 차례입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남 주지 말고 먼저 드시고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발로 먼저 가보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잘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남은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도 진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맑고 담백한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진짜 어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